자, 안녕하세요. 국대 수능영어 잉글리시 닥터 이박사쌤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13시간의 기적에 와 있습니다. 먼저 박수로 기를 불어넣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이 13시간의 기적, 요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요거만 마스터가 됐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쌤이 2등급 이상 보장합니다. 요게 도대체 무슨 강의길래? 바로 요겁니다. 문장이 어떻게 길고 복잡해지는지,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싹 다 집어넣은 강의가 바로 13시간의 기적이다 이거죠. 보통 3등급 이하, 3, 4, 5, 6, 7 이런 등급의 학생들은 뭐가 부족하다? 지문을 딱 보면은 지문이 눈에 잘 안 들어와. 아는 단어가 들어온단 말이야. 그것들을 조합해서 해석을 엉성하게 하기 때문에 필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잘 몰라. 그런데 만약에 이걸 통해서 문장을 정확하게 볼 줄 알고 해석을 잘 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글이 읽히기 때문에 정답이 바로바로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마스터하게 되면 예전의 실력이 아니야. 영어의 신세계를 맛보게 될 거다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요. 요거 오늘 첫 번째 강의인데 첫 번째 강의를 잘 들어야 돼. 첫 단추야. 첫 단추를 잘 끼야 돼. 그래야 마지막 단추 끼를 구멍이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 첫 단추를 끼기 위해서 먼저 여러분들 some water, some coffee 딱 준비해주고, 그죠? 굉장한 주의력을 가지고 오늘 같이 따라하면서 신나게 시간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준비됐나? Are you ready to follow me? 좋습니다. 갑니다. 자, 1강 들어가겠는데요. 1강은 바로 뭘 할 거냐? 13시간의 기적에서 필요한 용어들을 정리할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영어를 여러분들이 안 쓰는 그날까지 머리에 장착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면은 문장의 어순이야. 영어 문장의 어순. 영어 문장은 앞에서부터 뒤로 이렇게 직진하면서 어떤 식으로 단어들 그리고 또 덩어리들이 나열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쫙 다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여러분 머릿속에다 장착을 해야 돼. 완벽하게 씹어 넣으세요. 그냥 눈 감고도 연필 가지고 그릴 정도로 돼야 됩니다. 눈 감고도. 그러면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든 아니면 스피킹을 하든 아니면 또 듣기를 하든 라이팅을 하든 모든 거에서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케이? 자, 출발해 봅니다. 먼저 뼈대부터 갑니다. 문장의 뼈대와 껍데기, 요거에는 뭐가 있는지. 자, 여기 보세요. 딱 보니까 여러분들 다 익숙하잖아. 그지? 맨날 들었던 거야. SVOC. 맨날 들었던 거죠. S는 subject, 주어 해가지고 학원 선생님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인터넷 강의를 듣든 간에 모두가 다 SV야. SV. 너무나 많이 들었어.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조금 더 제대로 듣고서 자기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갑니다. S는 subject. 이것의 머리 글자야. subject. 주어죠, 주어. 는, 이, 가. 주어 자리에 뭐가 오죠? 한번 물어볼게요. 뭐가 와요? 그렇죠. 명사나 대명사가 오죠. 대명사는 주격으로 와야 돼. he, she, it, we 이런 식으로. 맞죠? 물론 명사는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는, 이가 subject. 주어. 근데 subject가 주어 말고 다른 뜻도 있습니다. 독해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써먹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둬야 되는 뜻이 있어요. 뭐도 있는데 주제, 과목, 피실험자. 피실험자가 뭐예요? 실험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피사체, 즉 찍히는 대상. 그래서 주어, 주제, 과목, 피실험자, 피사체 다 알아두세요. 됐죠? 그 다음 동사로 갑니다. 동사는 V죠. V, verb, 동사. 동사는 크게 두 갈래야. 두 갈래야. 기준이 뭔데? 그 동작의 대상이 있냐 없냐가 결정해. 동작의 대상이 필요 없어. 그러면 바로 스스로 자자를 써가지고 자동사라고 하죠. 동작의 대상이 필요해. 그러면 다를 타자 써가지고 타동사라 합니다. 자동사는 뭐예요? 가다, 오다, 또는 뭐 나뭇잎이 떨어지다. 그치? 이 박사는 뭐가 되었어? 대상은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자동사입니다. 타동사는 뭐냐? 동작의 대상이 필요합니다. 나는 마셨어. 뭘 마셔? 물을 마셨어. 물 이렇게.
또는 나는 사랑해. 뭘 사랑해? 우리 부모님을 사랑해. 나는 했어. 뭘 했어? 숙제를 했어. 이렇게 동작의 대상이 필요한 게 타동사다 이거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목적어로 가보겠습니다. 목적어란 동작의 대상을 말하죠. object. 오자로 쓰죠. object. 그죠? 동작의 대상. 그지? 마셔. 뭘? 그게 목적어죠. 사랑해. 뭘? 그게 목적어죠. 그죠? object 하면은 물체, 대상, 목적 뜻도 있습니다. 물체, 대상, 목적. 그런 뜻 말고 동사도 하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object 해가지고 뭐뭇을 반대하다. 그런 뜻도 머리에 입력을 해두세요. 유용하게 써먹을 날이 옵니다. 그 다음 complement, C자로 C, complement, 보어. 문장이 완벽하지가 않아.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한 말이 있었을 때 완벽해. 그죠? 그 보충 설명하는 말 보어라고 한다. C자로 쓰는 거죠. complement. 오케이. 좋습니다. SVOC. 이게 바로 문장의 뼈대다. 그 다음 의미 덩어리로 갑니다. 문장 속에 이제 의미 덩어리들이 곳곳에 기다리고 있는데 영어에 필요한 의미 덩어리 하면은요, 학교든 인강이든 학원이든 다 맨날 선생님들이 읊는 게 있어요. 입으로. 그죠? 의미 덩어리 하면은 구와 절 이렇게 나뉜다. 구와 절. 구와 절의 공통점은 덩어리라는 거야. 근데 차이점이 뭔 줄 알아? 차이점은 바로 이겁니다. 구라고 하는 놈은 주어와 동사가 그 안에 없어. 예를 들면 on the desk. 세 단어 분명히 묶였죠. 덩어리입니다. 근데 주어 동사는 없잖아. 그지? 책상 위에. 이런 뜻이죠. To learn English. 이것은 때에 따라서는 영어를 배우는 것 할 수도 있고요. 영어를 배울 뜻도 있고요.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속에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걸 구라 칭한다 이거죠. 그러면 절이란 뭔데요? 절이란 그 속에 주어 동사를 갖춘 의미 덩어리다 이거죠. 절이란 뭐라고요? 주어 동사를 갖춘 의미 덩어리. 그래서 여기 하나 써놨습니다. When I was young 그래가지고 I was 주어 동사가 있잖아.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젊었을 때. 됐죠? 오케이. 구와 절의 공통점 덩어리라는 거죠. 차이점 뭐라고요? 차이점은 구는 주어와 동사가 그 안에 들어있지 않다는 거죠. 절은 주어 동사를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 학원, 또는 인터넷 강의 이런 데에서 뭘 배웠냐면은 구에는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가 있어. 절에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이러면서 그냥 세분화시키면서 나누어 놨습니다. 많은 선생님은 이 덩어리와 허접이라는 이론을 내가 직접 만들었는데 왜 그걸 만들었냐면요. 영어 문장을 바라봄에 있어서 좀 더 간단하고 단순하게 바라보는 방법은 없을까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13시간의 기적, 이게 바로 덩어리와 허접의 결정체인데 여기서는 용어를 진짜 단순하게 씁니다. 명사구와 명사절을 합쳐가지고 그냥 명사적 덩어리 이렇게 말할 거야. 이렇게. 그래서 13시간의 기적에서는 챕터 2에서 다룰 겁니다. 챕터 2에서. 그 다음 형용사구, 형용사절. 얘는요. 얘는 형용사적 덩어리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챕터 3에서 다룰 겁니다. 그 다음 부사구, 부사절. 이것도 그냥 부사적 덩어리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챕터 5, 5장에서 다룰 거다 이거죠. 이 세 가지 덩어리만 마스터하면 영어는 끝이야. 명사적 덩어리, 형용사적 덩어리, 부사적 덩어리. 얘네들은 마치 공식처럼 그냥 입에서 술술 튀어나와야 돼. 특히 이 형용사적 덩어리. 얘는 진짜 중요합니다. 형용사적 덩어리는요. 선생님이 7가지 공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7공식이야. 7공식. 7공식. 요거를 마스터하는 순간 영어의 신세계가 열린다라고 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초등학생부터 쭉 올라오면서 맛보지 못했던 영어 문장을 보는 눈, 그리고 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 결정적 영향을 끼치는 게 바로 형용사적 덩어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얘는 무조건 닥치고 마스터야. 눈 감고도 튀어나올 정도 돼야 돼. 오케이? 자, 그러면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장을 이루는 뼈대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뭐냐? 13시간의 기적 속에 나와 있는 용어들을 정리하는 겁니다. 자, 계속 갑니다. 문장을 이루는 껍데기로 갑니다. 껍데기. 껍데기 하면은 수식어를 말하죠. 수식어. 그죠? 수식어를 말합니다. 수식어. 자, 수식어 하면은 대표적으로 쓰는 용어가 뭐냐면은 형용사적인 놈, 부사적인 놈. 요렇게. 뭐라고요? 입으로 따라해봐. 뭐라고? 형용사적인 놈, 부사적인 놈. 놈 하니까 좀 이상하네. 그죠? 형용사적인 놈, 부사적인 놈. 자, 형용사와 부사가 하는 일은 이미 파운데이션에서 다 했습니다. 형용사가 하는 일. 형용사라는 것은 뭐뭐한 이런 거잖아요. 다. 그죠? 아름다운, 예쁜, 귀여운, 그죠? 어떠하다 할 때 쓰는 거잖아. 근데 걔네가 하는 일이 뭐냐 이거죠. 걔네가 하는 일이 뭐죠? 그렇죠. 명사 꾸미기, 주목 설명하기, 명사 꾸미기. 명사를 꾸미는 말. 이때가 바로 껍데기죠. 그런데 주목 설명하기,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로도 쓰이는 게 바로 형용사더라 이거죠. 주어를 설명할 때를 주격 보호라고 하고 목적어를 설명할 때를 목적격 보호라고 합니다. 목적 보호라고도 하고. 요때는 바로 문장의 뼈대로 쓰인 거다. 뼈대. 그죠? 보호로 쓰인 거다. 보호. 보호. 그러니까 형용사라는 놈은 명사를 꾸미는 일로 아니면 주어나 목적어를 설명하는 일로 양쪽 다 쓰인다 이거죠. 그러니까 수식어로도 쓰이고 문장의 주요소, 그죠? 뼈대로도 쓰인다라고 하는. 진짜 중요한 것은 요게 아닙니다. 형용사가 아니에요. 바로 밑에 형용사적 덩어리입니다. 형용사적 덩어리. 여러분, 형용사적 덩어리라는 말, 덩어리니까 한 단어야, 여러 단어가 묶인 거야. 여러 단어가 묶였겠지. 그죠? 요렇게. 여러 단어가 묶였는데 형용사적 덩어리라고 했습니다. 보통 학교 문법에서는 형용사 구, 형용사 절 이렇게 세분화되는데 아무튼 이 13시간의 기적에서는 형덩이라고 하는데 왜 형덩이라고 했을까? 이 여러 개의 단어 묶여가지고 얘가 앞에 있는 명사나 대명사를 거들더라 이거죠. 이 덩어리가. 앞에 명사나 대명사를 여러 개의 단어가 묶여가지고 얘를 거들더라 이거죠. 학교인데 무슨 학교? 책인데 무슨 책? 아버지인데 어떤 아버지? 그죠? 오케이? 이 박사인데 무슨 이 박사? 이런 식으로. 그죠? 우측에서 이렇게 거들어 명사나 대명사를. 그게 바로 형용사적 덩어리고 공식 몇 개다? 바로 7가지 공식이다 이거죠. 이렇게 머릿속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명사나 대명사가 있는 곳 어디든지 문장 속에서 명사나 대명사가 있는 곳 어디든지 우측에서 형용사적 덩어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건 항상 장착하고 있어야 돼. 왜?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독해 지문을 봤을 때 길고 복잡한 문장이 한눈에 딱 들어오는 거야. 형동 여기 있네. 형동 여기 있네. 바로바로. 오케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 다음 부사로 갑니다.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수식한다 이거죠. 부사적인 놈 하면은 가장 많은 게 뭐예요? 가장 많은 게 그렇죠. 언제, when, 어디서, where, 어떻게, how, 왜 이런 의미가 나오는 것들. 그게 가장 많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자, 진짜 결정적인 놈은 바로 부사적 덩어리죠. 부사적 덩어리. 학교 문법에서는 부사구, 부사절 이렇게 말하는데 13시간의 기적에서는 그냥 부사적 덩어리, 부덩이라고 하는 부덩. 오케이? 자, 선생님, 그러면 부사적 덩어리하고 형용사적 덩어리 어떻게 구분해요? 구분하는 것은 너무너무 간단해. 어떻게 하면 돼? 형용사적 덩어리 7공식을 마스터하라 그랬잖아. 그걸 마스터하는 순간 나머지는 다 부사적 덩어리다 이거죠. 그러니까 영어에서 쓰이는 껍데기 덩어리는 2가지가 있는데 형덩과 부덩이 있어. 근데 형덩과 부덩 이거 구분하는 거 간단하다. 형용사적 덩어리 7공식을 마스터하는 순간 나머지가 다 부사적 덩어리다 이거죠. 너무 쉽다 이거. 그죠? 오케이.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껍데기의 제왕이 있어요. 껍데기 수식어의 제왕은 뭐냐 하면은 바로 전명구입니다. 전명구. 이건 내가 파운데이션에서도 노래로 불렀죠. 전명구, 수식어구, 껍데기. 맞죠?
전치사와 명사로 이루어진 의미 덩어리 모양은 이렇습니다. 전치사가 있어. on이라든가 at이라든가 for라든가 of라든가 이런 전치사. 전치사의 다음 자리도 영어에서는 무슨 자리라 칭하죠? 그렇죠. 목적어 자리라 칭하죠. 이 자리에 뭐가 온다고? 명사, 대명사가 온다. 그죠? 이 목적어 자리. 명사나 대명사가 와. 그래가지고 하나의 의미 덩어리, 전명구를 형성한다 이거죠. 근데 명사나 대명사만 오는 게 아니라 명사적 덩어리도 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 단어가 묶여가지고 명사처럼 쓰인 덩어리. 요거 챕터 2에 가서 할 건데 요 명사적 덩어리와도 어우러져 가지고 전명구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알아둘 게 있습니다. 전치사 다음에 대명사가 올 때는 당연히 목적격으로 써야 되죠. him, 그죠? me 이런 식으로 써야 되고 명사는 그냥 그대로 쓰면 되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뭘까? 여러분들이 진짜 길고 복잡한 문장을 볼 수 있는 눈, 신봉사가 눈을 뜨듯이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길러주는 그건 뭘까? 라고 묻는다면 바로 요겁니다. 전명구도 얼마든지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명사나 대명사가 있으므로 이 뒤에 명사나 대명사를 거두는 바로 형용사적 덩어리가 달라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공식 몇 개? 7가지 공식이 달라붙을 수 있다. 그러면 전명구가 졸라 길어지는 거다. 엄청 길어지는 거다 이거죠. 오케이? 여러분들이 독해 지문을 들여다보면 전명구 투성입니다. 첫 문장부터 그냥 전명구 쭉쭉쭉 나옵니다. 근데 그 전명구를 딱 봤을 때 짤막한 전명구 이것만 들여다본다? 이것만 볼 줄 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저학년이야. 고학년 영어로 갈수록 전명구도 엄청나게 길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자주 벌어진다 이거죠. 그걸 볼 줄 아는 눈을 만들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가 일단 전반부 내용이었습니다. Some water, some coffee. 그죠? 이런 걸로 자, 5-minute break 즐기고 나서 이제 중반부 빅픽처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익혔던 문장의 뼈대와 껍데기 이런 여러 가지 덩어리들이 어우러지면서 길고 복잡한 그런 문장이 되는 모습을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겠다 이거죠. 오케이, some water, some coffee 즐기시기 바랍니다. 눌러주세요. 자, some water 즐겼습니까?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중반부에 와 있습니다. 중반부에서는요, 굉장히 중요한 걸 다룹니다. 바로 뭔데? 영어 문장의 일반적인 어순이야. 여러분들이 영어를 쓰지 않는 그날까지 머릿속에 장착해야 될 중요한 도구입니다. 글을 쓰든 아니면 글을 읽든 간에 요 영어 문장의 어순이 머릿속에 장착이 돼 있으면 거기에 입각해서 쭉쭉쭉쭉 읽어 나갈 수 있다. 글도 쭉쭉쭉쭉 써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거를 반드시 머리에 장착하라.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갑니다. 자, 영어 문장이라는 놈은 영어 단어 뭐죠? sentence입니다. sentence. 문장이죠. sentence. sentence가 동사로는 무슨 뜻도 있어요? 그렇죠. 형을 선고하다 뜻도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문장은 완벽해야 돼? 뭔가 모자라야 돼? 빨리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완벽해야 되죠. 만약에 뭔가 모자라면 상대방과 소통이 안 됩니다. 엄마, 나는 먹었어요. 아, 뭘 먹었다는 거야? 거기 갔다네, 어저께. 누가 갔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문장은 완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자, 갑니다. 자, 요것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영어 문장은 주어로 항상 출발한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지금 당장 영어 독해 지문을 하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주어로 출발하는 문장이 몇 개나 되는지. 아마 몇 개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주어로 출발한다 항상. 이것은 틀린 말이다 이거죠. 이렇게 말해야 맞는 말입니다. 주어로 출발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주어를 딱 써놓고 주어로 출발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거죠. 요 앞에 그러면 뭔가 수식어가 나온다는 소리네. 수식어가. 그죠? 요거는 한 단어짜리일 수도 있습니다. 한 단어. 부사죠. 아니면 여러 단어가 묶여서 덩어리로 올 수도 있습니다. 부사적 덩어리. 부사적 덩어리. 그래서 이런 문장을 많이 보게 됩니다. 뭐뭐가 뭐뭐 할 때 뭐뭐는 뭐뭐야. 비록 뭐뭐가 뭐뭐이지만 뭐뭐는 뭐뭐야.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는 뭐뭐야. 뭐뭐 한다면 뭐뭐는 뭐뭐야. 이런 식으로. 물론 전명구도 많이 옵니다. 전명구도. 이런 식으로 출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부사나 부사적 덩어리에 대한 스토리, 이야기는 어디에 가서 할 거다? 13시간의 기적, 바로 챕터 5장에서 자세히 다룰 겁니다. 여기는요, 닥치고 암기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암기했을 때 해석도 술술 될 뿐만 아니라 영어로 글을 쓴다든지 할 때도 술술술 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됐죠? 자, 이제 주어 이야기로 갑니다. 자, 주어로 출발할 수도 있고 이렇게 부사적인 놈, 요걸로 출발할 수도 있다. 그죠? 오케이. 주어로 갑니다. 주어 자리에 오는 거 다 불러봐. 주어 자리에 뭐가 오죠? 그죠? 이 책은 뭐뭐입니다. 아, 명사가 와. 그죠? 그는 뭐뭐입니다. he. 그 여자는 뭐뭐입니다. she. 아, 대명사도 와. 그죠? 요거까지만 알아두면 안 되지. 또 뭐가 올 수도 있습니까? 아침마다 영어 공부하는 거, 이것은 참 재밌습니다. 이거 주어 뭐야? 아침마다 영어 공부하는 거 통째로 주어죠. 여러 단어가 묶였어, 안 묶였어? 묶였죠. 덩어리야. 근데 명사 자리에 박혔어. 아, 명사적 덩어리다. 명덩, 명사적 덩어리. 그래서 주어 자리에 오는 거 입에서 술술 나와야 돼. 명사, 대명사, 명사적 덩어리. 이렇게. 자, 주어 자리에 뭐가 온다고요? 에브리바디 시작. 명사, 대명사, 명사적 덩어리. 이 명사적 덩어리는 어디 가서 할 건데? 바로 2장에서 할 겁니다. 2장에서. 됐죠? 그래서 주어니까 마땅히 해석은 뭐뭐 은는 이 가가 되겠지. 뭐뭐 은는 이 가.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주어가 나왔으면 영어 문장에서 바로 다음에 뭐가 나올 차례야? 동사가 나올 차례죠. 문장을 보시면 주어 다음에 동사 나오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자주 등장합니다. 그럼 주어 다음에 동사가 나오지 않았어. 동사가 이쪽에 있어. 도대체 왜 주어 다음에 바로 동사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거죠. 그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죠. 바로 수식어가 끼는 바람에. 수식어가 끼는 바람에. 그죠? 여기 수식어는 여러 단어가 묶여가지고 덩어리를 형성하면서 끼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 덩어리는 왜 끼었냐 이거죠. 왜 끼었다? 바로 여기 명사나 대명사를 거들려고 끼었다 이거죠. 명사나 대명사가 있는데 어떤 쌤, 집인데 어떤 집, 어떤 집 이렇게 거들려고. 형용사처럼 쓰인 덩어리죠. 형용사적 덩어리 이렇게. 공식이 몇 가지라겠죠? 형등은 공식이 몇 가지라겠습니까? 그렇죠. 7가지 공식. 어우, 똑똑해요. 똑똑해. 그죠? 7공식이야, 7공식. 7공식.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수식어 중에 일바 따라오는 거, 일반적인 어순에서 일바 따라오는 게 바로 부사적 덩어리야. 그래서 부사적 덩어리는 1구역이라고 했습니다. 1구역. 수식어 중에 첫 번째 구역이다. 그 다음에 형용사적 덩어리는 두 번째 오기 때문에 2구역이란 말을 앞으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2구역 7공식, 2구역 7공식 자주 나와요. 형등 7공식 같은 말입니다. 근데 요거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요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한 단어짜리 부사가 올 때도 있고요. 부사적 덩어리로 올 때도 있습니다. 부사적 덩어리가 올 때는 자주 콤마가 이렇게 박힌 경우가 많은데요. 선생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선생님, 부사적 덩어리, 형용사 덩어리 다 온대요? 뭐예요?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아, 이거 엄청나게 헷갈리겠는데요? 헷갈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왜? 7공식, 형용사적 덩어리 7공식 이 녀석을 마스터하게 되면 요게 아닌 나머지가 다 부사적인 놈이죠. 이분법이에요. 이분법. 바르면 되죠. 그죠? 형용사적 덩어리 7공식을 마스터하라. 그러면 영어의 신세계가 보인다겠습니다. 그거 마스터하면 나머지는 다 부사적인 놈이에요. 너무 쉽잖아. 그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이렇게 박혔다. 형용사적 덩어리. 명사나 대명사인 주어를 거두려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동사가 나옵니다. 동사가. 이 동사. 여기서 바로 수능 출제위원들이 노리더라 이거죠. 뿐만 아니라 학교 쌤들도 여기를 노립니다. 이 동사 어떻게 쓸래? 동사 어떻게 쓸래? 이게 동사인 줄 너는 아니? 심지어 이런 자존심 상하는
질문까지 합니다. 너 이거 동사인 줄 아니? 이 문장에서? 응? 똥은 못 가리잖아 너. 이런 질문까지 하는 출제위원이 있습니다. 자, 이 동사인지를 알려면 반드시 뭐가 마스터가 돼야 돼? 형경이 마스터가 돼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부등이라는 거,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게 동사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동사는 반드시 출제한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 이 동사, 이거 s나 es 붙어 있다가 또 어떤 때는 안 붙어 있다가 하면서 이거 맞았니 틀렸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또 어떤 때는 ing를 붙여놨어요. 맞았니 틀렸니? 그건 뭐예요? 앞에 모양에 대해서도 제대로 아니? 이걸 점검하려고 여기를 계속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이 흘러가는 거 반드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놔야 돼. 주어 나오고 동사 안 나오고 주어 옆에서 거드는 놈 끼었고 동사가 이쪽에 있다. 그러니까 얘가 동사구나. 그렇다면 주어는 얘인데 주어 동사는 맞춰야 되는데 이런 걸 뭐라고? 수의 일치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한다고? 수의 일치. 그래서 주어가 단수야. 단수. 이 책, 그 신사분, 우리 아버지 이런 식으로. 그죠? 단수야. 그러면 단수 동사 써야 되겠죠. is, was, has, s나 es 붙이기. 이거 어디서 다 했어? 이거 파운데이션에서 다 했죠. 주어가 만약에 복수명사야. 복수주어야. 사람들, 그 책들, 그 집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복수동사를 써야 되겠죠. are, were, have, s나 es 안 붙이기. 이렇게. 됐죠? 오케이. 그래서 주어 동사를 너 맞출 줄 아니? 이게 동사라는 것도 구분할 줄 아니?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출제 포인트라는 거죠. 각종 시험에서. 자, 그 다음 동사 뒤로 가보겠습니다. 동사 뒤는 누가 결정한다? 동사의 성질이 결정한다 이거죠. 동사는 크게 동작의 대상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어떻게 나뉘었죠? 동작의 대상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뉘었습니다. 맞습니까? 자동사와 타동사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자동사가 만드는 문장의 패턴. 이 동사는 자기 뒤쪽을 갖다가 책임을 지는데 자동사가 만드는 패턴이 있고 타동사가 만드는 패턴이 있어요. 동사가 뒤쪽 모양을 책임지는데 자동사일 때와 타동사일 때 어떤 모양으로 뒤에가 등장하느냐 이거죠. 자, 가겠습니다. 자동사일 때 주어 다음에 자동사, 동작의 대상이 없습니다. 그냥 이걸로 문장이 오케이 끝나버린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 뒤로는 아무것도 안 와. 아무것도 안 와. 그렇다고 해서 그냥 자동사로 끝나버리냐? 그건 아닙니다. 이거 알아둬야 돼. 문장의 뼈대가 완성이 되고 뒤쪽이나 또는 주어 앞쪽이나 얼마든지 수식어는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얼마든지 이 뒤쪽에 수식어는 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주어 더하기 자동사 이것만 가지고 문장이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 이 박사는 입니다. 이 박사가 뭐라는 거야?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그때는 문장이 완벽하도록 보충하는 말이 필요하다 이거죠. 일명 보호가 필요하죠. 보호. 얘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기 때문에 주격 보호라고 하죠. 그랬을 때 비로소 문장이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물론 뒤쪽으로는 수식어는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타동사가 만드는 문장의 모양 패턴은 세 가지죠. 타동사는 뭐가 필요한 동사죠? 대상이 필요한 동사입니다. 그래서 나는 읽었어 그 책을. 나는 알고 있어 뭘? 영어가 재밌다는 것을. 이런 식으로 동작의 대상이 한 번만 오는 경우가 있죠. 즉 대상, 목적어 이렇게. 그죠? 물론 이 뒤쪽으로 수식어는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동작의 대상이 두 번 있는 경우도 있어요. 뭐뭐에게 뭐뭇을 어찌어찌 해주다. 뭐뭐에게 여기에 뭐뭇을 어찌어찌 해주다. 이때 타동사를 특별히 네임을 이렇게 지었죠. 수여동사라고. 수여동사라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뒤로 수식어는 얼마든지 올 수 있습니다. 수식어는 얼마든지 올 수 있죠. 그래서 뭐뭐가 뭐뭐해 뭐뭇에게 뭐뭇을 이렇게. 마지막으로 동작의 대상, 목적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여기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 필요하더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께서 만드셨어. 나를 의사로. 그럼 맞는 건
부모님이죠. 의사는 내가 의사죠. 목적어랑 그 다음에 따라오는 말이 의미적으로 주술 관계, 뭐뭐가 뭐뭐하다 이런 관계가 성립되는 거. 그때 비로소 문장이 완벽해지는데 이때 명칭을 뭐라고 한다? 목적어 대 목적보호라 칭한다. 이거죠. 목적어 대 목적보호. 그죠? 그래서 보호가 등장하는 곳이 두 군데죠. 자동사의 경우 한 번, 타동사의 경우 한 번. 그죠? 목적보호. 그러고 나서 수식어는 얼마든지 뒤로 올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올 수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꼭 알아둬야 돼. 자동사, 동작의 대상이 필요 없는 자동사가 만드는 패턴 몇 개? 두 개. 그죠? 자동사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타동사, 동작의 대상이 필요한 타동사가 만드는 문장의 패턴 몇 개? 세 가지. 그죠? 타동사 뒤에 목적어만 하나 덜렁 오는 경우가 있고 목적어 두 번, 뭐뭐에게 뭐뭇을 어찌어찌 해주다. 그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를 설명하는 말이 오는 경우가 있다. 그죠? 목적 보호라 한다. 그리고 뼈대가 딱 끝나면 뒤로는 얼마든지 이렇게 수식어가 달라붙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뼈대를 감싸고 있다. 수식어가 앞쪽으로 올 수도 있고 뒤로 올 수도 있다. 됐죠? 이게 바로 문장의 어순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바로 이 동사. 동사라고 하는 놈은 주어가 언제 어떻게 그 동작을 했느냐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는데 그걸 시제라고 합니다. 시제. 그죠? 시제. 몇 개 모양인데요? 12가지 모양이에요. 12가지. 요거는 어디 가서 하냐? 바로 사장에 가서 하더라. 사장에 가서. 사장. 그래서 이 13시간의 기적을 보시면 전체를 갖다가 뼈대만 가지고 쪼물락거리는 거. 그게 챕터 1이고 챕터 2에 가면 이제 명사적 덩어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챕터 3에 가서 형용사적 덩어리에 대한 얘기. 챕터 4에 가서 바로 동사의 시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오케이. 그리고 챕터 5에 가서 부사적 덩어리. 그 얘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13시간의 기적 속에는 문장의 어순에 필요한 모든 요소들 덩어리 3가지까지 합쳐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등장하기 때문에 13시간의 기적 이 하나만 통달하게 되면 실력이 폭발할 수밖에 없더라 이거죠. 거기다가 단어가 뒷받침이 되고 거기다가 독해지문 살짝 얹히면 누구든지 2등급 이상에 도전할 수 있다는 거죠. 수능에서 2등급 이상 나옵니다. 누구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어순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집어넣고 있어라. 자, 그러면요. 이제 요걸 가지고서 드디어 패턴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5minute break. some water 즐기고 나서 이제 패턴 1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눌러 주세요. 자, some water 즐겼습니까?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 들어갈게요. 이제 드디어 문장의 패턴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갑니다. 자동사가 만들 수 있는 문장의 패턴 몇 개라겠죠? 2가지라겠습니다. 보세요. 주어 나오고 자동사가 있어. 이것만 가지고 문장 오케이. 그죠? 오케이. 얼마든지 뒤에 수식어는 올 수 있습니다. 수식어는 올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주어하고 자동사만 가지고 문장이 안 오케이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때는 반드시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을 달라붙여야 됩니다. 보호라고 하죠. complement, 보호. 됐죠? 그리고 나서 수식어는 얼마든지 올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번 시간 마무리해서 하는 게 바로 주어 플러스 자동사만 가지고 문장 오케이. 그죠? 다음 시간에 주어, 자동사, 그 다음에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 보어. 이런 패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한번 구체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갑니다. 첫 번째 패턴. 주어 플러스 자동사만 가지고 문장 오케이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의문점이 드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거 문장이 엄청 짧겠네요? No. 이거 알아두셔야 돼. 문장의 길이는 뼈대가 결정한다. 이것은 틀린 말이야. 뼈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바로 수식어가 결정하고 덩어리가 얼마나 등장했느냐가 결정한다는 거죠. 덩어리가 얼마나 등장했느냐.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어 앞쪽에 수식어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부사적인 놈. 맞죠?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또 수식어 올 수 있습니다.
형용사적 덩어리. 맞죠? 형용사적 덩어리. 그리고 자동사 뒤쪽으로 수식어도 얼마든지 달라붙을 수 있다 이거죠. 놀라지 마세요. 주어 플러스 자동사 이렇게 단순한 뼈대인데 이런 문장이 무려 5줄로 이루어진 문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독해 지문에 들어가 보면 그런 문장을 만나게 됩니다. 문장이 5줄이에요. 5줄이 한 문장이에요. 근데 그 속에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주어 플러스 자동사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수식어 껍데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릿속에다 장착할 게 있어. 아, 뼈대는 문장을 길고 복잡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항상 고정되어 있어. 픽스되어 있어요. 수식어나 또는 덩어리, 명덩, 형덩, 부덩 등등 이런 것들이 문장의 길이와 복잡함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 오케이? 자,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기 한번 15페이지 읽고 나서 한 문장 한 문장 들여다볼게요. 15페이지 보시면 밑에 박스에 뭐가 있냐면은 보어 없이 혼자 쓸 수 있는 자동사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비동사가 맨 처음에 등장합니다. 비동사. 자동사의 바로 대왕이 비동사거든요. 이 비동사는 우리 파운데이션에서 했었죠. 그죠? 뭐뭐이다와 뭐뭐가 있다. 그죠? 첫 번째 패턴의 비동사가 등장한다. 이때는 뭐뭐가 존재한다. 있다 뜻입니다. 근데 두 번째 패턴에서는 뭐뭐이다. 말이 안 되는. 그래서 보호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이거는 파운데이션에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다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비동사가 첫 번째 패턴에서는 뭐뭐가 있다. 존재하다 뜻이죠. appear, 나타나다. happen, 일어나다, 발생하다. grow, 자라다, 증가하다. 이런 뜻 말고 grow가 바로 다음에 형용사가 가지고 어떤 상태가 되다 뜻도 있죠.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어떤 상태가 되다. 그죠? 그리고 타동사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재배하다. My parents, 우리 부모님께서는 grow, 재배하십니다. potatoes, 그죠? potatoes, 그죠? 감자를 재배하십니다. grow rice, 쌀을 재배하십니다. 쌀 농사하신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 갑니다. stand 하면은 서다. stand 또는 뭐 참다라는 타동사로 쓰기도 하죠. 그래서 항상 동사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는요. 그냥 단순한 단어장으로 공부할 게 아니라 반드시 사전을 통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사전에 여러 가지 쓰임과 예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을 더욱더 예리하게 탄탄하게 해줄 거라 확신합니다. 선생님도 항상 사전을 활용하기 때문에 내가 볼 때 사전이 best teacher야.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계속 갑니다. come 하면 오다. 그 다음에 go 가다. rise도 있네. rise 하면은 증가하다, 떠오르다. 그렇죠? 잠자리에서 일어나다. 태양이나 달 따위가 떠오르다 할 때 쓰는 거죠. occur, 일어나다, 발생하다. 뭐 count, 세다, 중요하다, 의미가 있다. disappear, 사라지다. exist, 존재하다. return, 돌아오다. return이 또 반환하다 뜻도 있어요. 타동사로 쓰여가지고 뭘 반환하다. last, 지속되다. matter, 중요하다. matter가 또 명사로 뭔 뜻도 있죠? 문제, 물질, 일 이런 뜻도 있죠. 그다음 arrive, 도착하다. 또 retire, 퇴직하다, 은퇴하다. stay, 머무르다. stay도요. 어디 호텔에 머물렀다. 이때는 stay가 그냥 이 상태죠. 그런데 stay가 다음에 형용사 이런 게 와가지고 어떤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때는 보호가 와 있어요. 보호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는 거죠. 다음에 할 겁니다. 뒤에 가서. 그 다음에 retire 했고 lie 하면 눕다, 놓여있다, 또 거짓말하다. 여기 조심해야 되죠. lie가 눕다, 놓여있다 할 때는 3단계 어떻게 돼? 3단계가 lie, lay, laying 이렇게 되죠. 이때는 눕다 또는 놓여있다. 그죠? 이럴 때 lie, lay, laying. 그 다음에 거짓말하다 할 때는요. lie, lied, lied죠. lie, lied, lied 할 때는 거짓말하다 뜻입니다. 거짓말하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하나 정리된 게 있죠. lay도 있어. lay. lay는 타동사입니다. 대상이 필요하죠. lay, laid, laid. 이렇게 3단계 잘 알아두세요. 이때는 타동사로 쓰인 거야. 무엇을 놓다, 무엇을 눕히다. 그래서 lay eggs 하면은 알을 놓는 거죠. 또는 lay bricks, 벽돌을 쌓다. 이런 식으로 lay bricks, 벽돌을 쌓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고 그럼 set 하면은 태양이나 달 따위가 지다. 그 다음에 set이 타동사로 써가지고 뭘 놓다 뜻도 있죠. 물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한데 여러분들
동사라고 하는 놈 쓰임새, 동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어에서. 동사가 어떤 때는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전부 다 사전 찾아가지고 거기 예를 통해서 세밀하게 공부를 좀 하시라 이겁니다. 그랬을 때 영어가 예리해진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요.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거기 오타, 잘못된 그런 책도 있습니다. lie, lay, lay에서 눕다, 놓여있다. 그 다음에 거짓말하다 뜻이 들어있는 책도 있습니다. 그거 지워주세요. 거짓말하다 아니죠. 거짓말하다는 3단계가 lie, lied, lied죠. 오케이. 자, 그러면 하나하나 문장을 뜯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1번부터 출발! 갑니다. chronic insomnia. 이게 무조건 주어죠. 만성적인 insomnia 하면은 잠이 없는 거, 불면증이죠. sleeplessness입니다. sleeplessness죠. 그죠? 오케이. 잠이 없는 거. 만성적인 불면증이 last, 지속되더라 이거. last. 만성적인 불면증은 지속돼. 왜 지속돼? 언제 지속돼? 그죠? 얼마 동안 지속돼? 등등. 부사적인 놈이 달라붙을 수 있죠. 여기. for longer. 전명구가 있구나. longer than. 비교급 than이죠? than 이하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된다 이거죠. a month. 한 달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돼. chronic insomnia. 됐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 갑니다. a terrible accident야. a terrible accident. 주어가 바로 보이잖아요. A terrible accident. 하나의 끔찍한 사고가 occurred. 일어났습니다. 발생했죠. 그러면 언제 일어났다는 거야? 어디서 일어났다는 거야? 왜 일어났다는 거야? 이런 것들이 오겠죠. 한마디로 부사적인 놈이 쭉 수식어로 달라붙을 수 있다 이겁니다. 보세요. near the school. 학교 근처에서 일어났대요. 언제 일어났는데요? last night. 지난밤에 일어났대요. 이렇게. 껍데기죠. 껍데기. 그러니까 이 문장도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 주어 다음에 자동사 그리고 껍데기. 오케이? 그 다음. 이 문장도 마찬가지죠. The plane couldn't land야. The plane couldn't land. 그 비행기는 couldn't land. 동사죠? 그죠? 착륙할 수가 없었어. 이륙하다는 뭡니까? 이륙하다. 그렇죠. take off죠. 이륙하다. 자, 그 비행기는 착륙할 수 없었어요. 왜 착륙할 수 없었죠? 어디서 착륙할 수 없었죠? 언제 없었죠? 이렇게 얼마든지 수식어 올 수 있다. 껍데기. Because of the heavy fog. heavy면 무거우냐? 일단 짙은겠죠. 짙은 안개 때문에 착륙할 수가 없었습니다. 됐죠? 왜 해당? 왜? Because of the heavy fog. 왜 해당되는 부사적인 덩어리죠. 자, 거기 보세요. 뭐뭐 때문에가 뭐뭐 있죠? Because of, owing to, due to, 그 다음에 on account of. 통째로 다 암기하세요. Because of, owing to, due to, on account of. 뭐뭐 때문에. 요거 아십니까? 뭐뭐 덕분에는 뭐죠? 뭐뭐 덕분에. 오! 어휘 킹왕짱인데? Thanks to죠. Thanks to. Thanks to 이 박사. 이 박사 덕분에 my English is getting better. 더 나아져가고 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 거기 보시면 이제 4번. occasionally. 가끔씩. 이따금씩. occasionally. 이 문장은 뭘로 출발했습니까? 그렇죠. 주어로 출발한 게 아니라 부사로 출발했죠. 부사로. 이따금씩, 가끔씩. occasionally. 이제 주어 나옵니다. dolphins. 돌고래가 rise 하면은 상승하다, 떠오르다 이거죠. 그러더니 전명구가 나옵니다. 그죠? to가 있거든. 전명구죠. 껍데기죠. to the surface of the water. 물의 표면까지 떠오르더라 이거죠. 뭐 달라고 떠올라? 뭐 달라고?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to take in 하려고 oxygen, 산소를. take in 하면은 섭취하는 거죠. 또는 take in 하면 이해하다. 또는 속이다 뜻도 있어요. 속이다. deceive. 속이다 뜻도 있습니다. deceive. 기만하고 속이는 거. 그죠? deceive. 오케이. 다시 한번. 이따금씩, 가끔씩. occasionally. dolphins. 돌고래가 rise, 상승하더라. 어디까지 상승해? to the surface of the water. 물의 표면까지. 뭐 하려고? to take in oxygen. 산소 take in 하려고. 그죠? 이 문장에서 뼈대는 dolphins rise. 이게 뼈대야. 나머지 다 껍데기죠. 그죠? 오케이. 마지막 문장 갑니다. There were very few complaints. 대여구문이네요. 이 학교 다니면서 우리 초등학교 때 나오죠. 대여구문. 대여 나오고 동사 주어. 이때 대여는 유도부사야. 해석하지 않아. 이런 거 뭐 머릿속에 다 들어있을 겁니다. 유도부사, 유도. 문장을 유도한다. 자, 해석 안 합니다. 거기라고 해석 안 해요. 동사가 먼저 오고 주어가 뒤로 가죠. 이때 비동사는 뭐뭐가 있다죠. 뭐뭐가 있다. 자, 그래서
there were very few complaints. 이게 주어져? 굉장히 적은 불만들이 있었다 이거죠. 문장 끝났습니다. 그죠? 문장 끝나서 주어 동사만 있는 거죠. from이 이끌어 전명구 from the people 사람들로부터 in the building 그 건물에 있는 그죠? 계속되는 전명구 껍데기죠. 전명구 수식어구 껍데기 이랬잖아. There were very few complaints야. 굉장히 적은 수의 불평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From the people 사람들로부터 in the building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요 하나만 추가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few에 대한 얘기. few 이거 고난도 어법 구문 해석 거기에서 부정구문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few, a few, 그죠? Not a few.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few 다음에는 복수명사가 와 있습니다. 복수명사가 와 있어. 그래서 이거는 거의 없는 거야. few는 진짜 적어요. 제로에 가까워. a few는 약간 있는 거, 약간 있는 거. not a few는 많은 겁니다. 많은 거. 그래서 복수명사가 달라붙는다는 거. 이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few는 거의 없고 진짜 적어. a few는 약간 있어. not a few 많아. 그죠? 그럼 very few니까 겁나 적어 이 말이겠죠. 진짜 제로에 가까워. 진짜 적은 수의 불평 불만들이 있었다는 거죠. 불평 불만이 거의 없는 거네요. 그죠? From the people 사람들로부터 in the building 그 건물에 있는. 오케이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걸 했어요. 영어 공부에 있어서. 그죠? 특히 13시간의 기적 선생님의 강의 덩어리와 허접을 마스터하기 위해서 필요한 용어들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싹 다. 근데 용어가 복잡하지 않아. 정말 간단해. 간단 명료해. 지금까지 했던 용어면요 다 끝납니다. 끝이야. 보통 우리 문법 배울 때 엄청나게 용어가 많잖아요. 근데 이걸로 끝이야. 아까 배웠던 용어로 끝이야. 오케이? 그것만 그냥 흡수하세요. 그리고 빅픽처를 그렸습니다. 문장의 어순에 대해서. 그거 반드시 머리에 장착하라. 오케이? 자, 다음 시간 이제 두 번째 패턴. 주어 다음에 자동사 다음에 주어를 설명하는 말. 보어. 여기에 들어있는 그걸 다뤄보겠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들어준 거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열정적인 강의가 계속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반드시 내가 여러분 1등급으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박사랑 영어사랑. 바이바이.